안녕하세요. 인연 스토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인연 스토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남편은 침대 옆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에도 그녀 옆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녀가 밤중에 일어나 집을 나가려 할까봐 혹은 넘어질까봐 늘 걱정이었다. 여보, 일어났어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엔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다. 그 순간 남편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낯설물. 당신은 누구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음성. 남편은 익숙한 질문에 익숙한 미소로 답했다. 나야, 당신 남편. 이만호.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 한때 그의 손을 꼭 잡고 걸었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처럼 느껴졌다. 남편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빼내려 했다. 아니에요. 전 결혼 안 했어요. 내 약혼자는 말끝이 흐려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남편은 재빨리 말했다.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요. 식탁에 앉은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남편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를 키우고 손주들을 보고 함께 늙어온 사람. 그러나 지금 저 눈빛 속엔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맛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제는 선생님이었고 그제는 이웃집 아저씨였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이 되어 그녀 앞에 섰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설거지를 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저 나무들도 그녀의 기억 속에선 매년 처음 보는 풍경일 것이다. 사진 볼까요? 남편은 앨범을 꺼내 그녀 옆에 앉았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펼쳐진 페이지마다 그들의 삶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녀가 결혼식 사진 속 신랑을 가리켰다. 저예요. 당신 남편. 거짓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은 너무 젊잖아요. 아저씨는 나이가 많은데. 남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봤자 5분 뒤면 또 잊을 것이다. 대신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아이들 사진, 손주들 사진. 그녀는 그저 신기한 듯 바라볼 뿐이었다. 예쁘네요. 이야기. 그녀가 말했다. 자신의 딸 사진이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졸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녀를 침실로 데려가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며 그는 속삭였다. 사랑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누구세요? 남편은 방을 나왔다.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단풍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나무잎 하나가 떨어져 땅에 내려앉았다. 그녀의 기억도 저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것일까? 언젠가는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을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엔 무엇이 남아있을까? 남편은 문득 궁금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 혹시 자신일까? 아니면 아이들일까? 아니면 그 누구도 아닐까? 그는 주방에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매일 똑같은 음식을 해도 그녀에겐 매번 새로운 맛이다.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축복일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 시간. 그녀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남편을 보자 또다시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야. 당신 남편. 같은 질문, 같은 대답.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도 그는 그녀에게 낯선 사람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밤이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고 남편은 다시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남편은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간다는 것. 매일 아침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종류의 죽음일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운 손. 하지만 분명 따뜻했던 적이 있었다. 자신을 알아보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손. 잘 자요.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정호야. 남편의 손이 멈췄다. 정호. 그 이름을 들은 건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온한 잠든 얼굴. 정호는 누구일까?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신경과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다. 3개월마다 정기검진. 의사는 늘 같은 말을 했지만 남편은 매번 희망을 품고 왔다. 혹시 좋아졌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 이만호님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다. 남편은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순순히 따라왔다. 이곳이 어딘지, 왜 왔는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담당이가 미소로 맞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담긴 안타까움을 남편은 알 수 있었다. 요즘 어떠세요? 의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도와달라는 눈빛. 남편이 대신 답했다. 비슷합니다. 저를 알아보는 날이 거의 없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펼쳤다. 오늘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부인,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또 고개를 저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그녀는 남편을 보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의사는 펜으로 그림을 그렸다. 시계 그림. 이게 뭐죠? 시계요. 지금 3시를 가리키도록 그려주시겠어요? 그녀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숫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12 다음에 1이 와야 할 자리에 13을 썼다. 바늘은 아예 그리지 못했다. 괜찮아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진료가 끝나고 남편만 남았다. 그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다. 3개월 전보다 악화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환이라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을 끊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억이 사라지는 순서가 있나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옛날 기억도 다 지워지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기억부터 손상됩니다. 장기 기억은 비교적 오래 남는 편이죠. 하지만 무작위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남편은 조심스레 물었다. 끝까지 남는 기억도 있나요? 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기억은 끝까지 남아요. 특히 강렬한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요. 첫사랑,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 극심한 기쁨이나 슬픔의 순간들. 그런 감정적 기억은 뇌의 다른 영역에 저장되어서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다. 남편은 묻고 싶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끝까지 기억할 사람은 누구일까? 자신일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일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편은 대기실로 나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 언제 끝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 가요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계속 창밖을 보았다. 스쳐가는 거리, 사람들, 건물들, 모두 낯선 풍경이었을 것이다. 저기,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저 공원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깜짝 놀라 창밖을 보았다. 중앙공원이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곳. 40년 전 그가 그녀를 위로하던 그 벤치가 있던 공원. 가볼까요? 남편이 물었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착각인가 봐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점심을 준비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밥 먹어요. 식사하는 동안 남편은 그녀를 관찰했다. 수저를 드는 법은 기억하고 있었다. 씹고 삼키는 법도.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다. 맛있어요. 그가 물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이거 뭐예요? 김치찌개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래요? 그녀는 신기한 듯 그릇을 내려다봤다. 오후에 남편은 옛날 음악을 틀어주었다. 70년대 가요. 그들이 젊었을 때 듣던 노래들. 혹시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음악을 들을 뿐이었다. 이 노래 알아요? 남편이 물었다. 아니요, 우리 결혼식 때 나온 노래예요. 결혼식이요? 그녀는 그를 쳐다봤다. 저 결혼했어요? 네, 나랑요. 거짓말. 그녀는 웃었다. 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강렬한 감정의 기억은 끝까지 남는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강렬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자신과의 결혼은 아니었던 것일까? 저녁이 되었다. 그는 다시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 그녀는 거실을 배회했다.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뭐 찾아요? 남편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 그것은 기억이었다. 자신의 삶, 사랑했던 사람들, 소중했던 순간들. 모두 사라져가고 있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포기하고 소파에 앉았다. 뭘 찾으려 했는지조차 잊은 것 같았다. 밤이 되어 그녀를 재우고 남편은 서재로 갔다. 책장 사이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40년 전 교통사고, 운전자 무혐의. 그는 그 기사를 태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강렬한 감정의 기억은 끝까지 남는다. 그렇다면 그녀가 끝까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자신은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곳엔 다른 이름이 있을지도 몰랐다. 이른 아침, 남편은 그녀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침실 옷장 서랍을 하나씩 여는 소리.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여보, 뭐 찾아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이미 3개의 서랍을 열어젖힌 상태였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어디 있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뭘 찾는데요?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편이에요. 뭘 찾는지 말해줘요.
도와줄게요. 사진이요. 그녀가 말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남편은 가슴이 철렁했다. 오래된 사진. 그녀에게 오래된 사진이라면 결혼 전 사진을 말하는 것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 사진인데요? 기억이 그녀는 이마를 짚었다. 잘 안 나요. 그냥 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그녀와 함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가지 사이, 양말 속, 손수건 더미 아래. 하지만 사진은 없었다. 제일 아래 서랍은 안 열어봤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제일 아래 서랍을 잡아당겼다. 오래되어 뻑뻑한 서랍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빛바랜 손수건, 부서진 브로치,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그녀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짙은 눈썹, 단정한 머리, 수줍은 미소. 배경은 어느 공원 같았다. 벤치에 앉아 카메라를 보고 있는 남자.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그 미소를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따뜻한 미소. 정호 씨,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남편은 얼어붙었다. 정호. 며칠 전 잠꼬대로 들었던 그 이름. 누구예요? 정우 씨가. 그녀는 사진을 꼭 쥐며 말했다. 제 약혼자였어요. 약혼자. 남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약혼자요. 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 끊겼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였지? 남편은 사진을 보려고 했지만 그녀가 가슴에 꼭 안았다. 주세요. 제 거예요. 알아요. 그냥 한번 볼게요.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뺏지 마세요. 남편은 손을 거두었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다. 남편은 침실에 남아 서랍을 정리했다. 흩어진 옷가지들을 다시 넣으면서 생각했다. 정호.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그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안에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다. 작은 종이 쪽지가 하나 더 있었다. 영자에게. 오늘 같은 날이 영원하길. 정호. 영자. 그것은 그녀의 옛 이름이었다. 결혼하면서 개명하기 전의 이름. 남편은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과거를 잊고 싶어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해서. 그런데 왜 그녀는 그 이름을 잊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왜 이 사진을 40년 동안 간직했을까? 남편은 거실로 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사진을 보고 있었다.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옛날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떠났어요. 어디로요? 멀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는 못 볼 만큼 멀리. 남편은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죽었다는 뜻이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또 그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질문이 다르게 들렸다. 당신은 누구냐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냐고, 아니면 그저 스쳐가는 누군가냐고. 아무도 아니에요. 남편이 대답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그 사진을 놓지 않았다. 식사할 때도, TV를 볼 때도 손에 쥐고 있었다.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었다.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은 매일 사라지지만
저 사진 속 남자는 영원히 남아있다. 정우.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울려오는 것 같은 이름.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로 갔다.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다. 40년 전 신문 스크랩. 그 기사를 다시 읽었다. 교통사고로 20대 남성 사망. 약혼녀와 함께 산책 중 차에 치여. 기사는 짧았다. 피해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다. 그날 죽은 남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다. 정신이 무너진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위로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남편은 손이 떨렸다. 혹시 그 남자의 이름이 정우였을까? 40년 동안 그녀가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 자신이 죽인 그 사람이었을까? 그는 기사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그녀의 가슴 속에서, 사진 한 장 속에서, 그리고 정우라는 이름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밤 11시,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베개 밑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있었다. 남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우. 그 이름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그래야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장 위쪽에 그녀의 물건들을 보관한 상자가 있었다. 결혼 전 물건들, 옛날 편지들, 그리고 일기장. 남편은 한 번도 그 일기장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알아야만 했다.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파란색 표지, 모서리가 해진 노트, 1985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이 결혼하기 1년 전. 손이 떨렸다. 이걸 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더 컸다. 그는 첫 페이지를 폈다. 198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내겐 아무 의미가 없다. 정우가 떠난 지 벌써 석 달.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그날에 멈춰 있다. 남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우. 역시 그 이름이었다. 1월 15일. 오늘도 그 공원에 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 벤치에 앉아 있으니 정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영자야, 우리 평생 함께 있자. 그런데 그는 이제 없다. 2월 3일. 엄마가 걱정한다. 내가 밥을 안 먹어서, 잠을 안 자서. 하지만 어떻게 먹고 자겠는가. 정우는 차가운 땅 속에 있는데. 남편은 페이지를 넘겼다. 매일매일 정우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리움, 후회, 슬픔, 분노. 3월 20일. 그날이 생각난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정우는 웃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차가 달려왔다. 정우가 나를 밀쳤다. 나는 넘어졌고 정우는 글씨가 흐려져 있었다. 눈물 자국이었다. 나 때문이다. 내가 정우를 죽였다. 내가 그 길을 가자고 했다. 내가 느리게 걸었다. 내가 살아남았다. 남편은 숨이 막혔다. 그는 그 사고를 기억했다. 40년 전 봄날. 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보행자를 쳤다. 젊은 남자와 여자. 남자는 즉사했고 여자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지금 저 침실에서 자고 있는 그녀였다. 손이 너무 떨려서 일기장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계속 읽었다. 4월 10일. 오늘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날 사고의 목격자라고 했다. 꽃을 들고 왔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나는 그를 쫓아냈다. 도움? 정우를 돌려줄 수 있나? 목격자.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목격자가 아니었다. 가해자였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했다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5월 1일, 그 남자가 또 왔다. 이번엔 음식을 들고. 드세요. 건강을 챙기셔야죠. 짜증이 났다. 왜 계속 오는 거지? 동정이 필요 없다. 6월 15일, 그가 세 번째로 왔다. 이번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이상하게 그 침묵이 위로가 되었다. 7월 20일, 그의 이름을 알았다. 이만호. 평범한 이름이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저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봤습니다. 그 아픔을 압니다. 거짓말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남편은 그날을 기억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는 아무도 잃은 적이 없었다. 단지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죄책감 때문에. 9월 10일, 만호 씨와 차를 마셨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착하고 다정하다. 정호만큼은 아니지만 옆에 있으면 조금 편안하다. 10월 30일, 오늘 만호 씨가 고백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거절했어야 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정호는 이미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계속 혼자 살 수 없다. 11월 25일, 결혼하기로 했다. 사랑해서가 아니다.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다. 만호 씨는 좋은 사람이다. 나를 아껴준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12월 31일, 내일이면 새로운 해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영자는 오늘로 끝이다.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으로 살 것이다. 정호를 사랑했던 영자는 오늘 묻는다. 하지만 그를 잊을 수는 없다. 절대로.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남편은 일기장을 덮었다. 손에서 땀이 흘렀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아니다. 그녀는 자신을 목격자로 알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거짓말했다. 40년 동안 그는 그녀와 살았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다.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가슴 속엔 다른 남자가 있었다. 정호. 남편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빈 페이지가 나왔다. 아니, 빈 게 아니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쓴 글씨가 있었다. 그 사람의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 그날 그는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 정호, 정호, 정호. 같은 이름이 페이지 가득 반복되어 있었다. 마치 주문처럼, 마치 기도처럼. 남편은 일기장을 덮고 서재 책상에 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사랑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는 정호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치매로 모든 걸 잊어도 정호만큼은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강렬한 감정의 기억은 끝까지 남는다. 그녀의 가장 강렬한 감정. 그것은 정호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정호를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남편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40년 전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기사를 다시 읽었다. 이번엔 피해자 이름을 찾아 읽었다. 사망자 김정호 25세. 거기 있었다. 그 이름. 정호. 그는 자신이 죽인 남자의 여자와 결혼한 것이었다. 죄책감으로. 속죄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몰랐다. 자신을 목격자로 알았다. 착한 사람으로 알았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알았다면, 만약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알았다면, 남편은 상자를 다시 책장 위에 올려놓았다. 일기장도 함께.
그리고 서재를 나왔다. 침실로 돌아가니 그녀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 베개 밑에 사진을 쥔 채 남편은 그녀 옆에 앉았다.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다. 깊은 잠 속에서 그녀는 꿈을 꾸고 있었다. 아마도 정호와 함께 걷는 꿈을. 봄 햇살 아래 손을 잡고 걷는 꿈을. 남편은 의자에 앉아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녀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40년 동안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 번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기억마저 사라져가는데 남는 것은 오직 정호뿐이다. 이것이 자신의 벌인가?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것. 평생을 함께 살지만 영원히 타인으로 남는 것. 남편은 창밖을 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것은 없었다. 오늘도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그는 낯선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정호를 찾을 것이다. 40년 전에 죽은,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람을. 달력을 보니 10월 15일이었다. 그녀의 생일이었다. 남편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미역국을 끓이고 그녀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케이크를 샀다. 생일, 매년 맞이하는 날이지만 올해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기억했다. 그리고 축하해주고 싶었다. 오전 10시 그녀가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남편을 보더니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편이에요. 오늘 당신 생일이에요. 생일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그래요? 관심이 없는 반응이었다.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역국 끓였어요. 먹고 싶어요. 네, 좋아요. 식사하는 동안 남편은 그녀를 관찰했다. 예전 같았으면 생일이면 들떠했다.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케이크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다. 자신의 생일인지도 모른 채 맛있어요. 남편이 물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이거 뭐예요? 미역국이요. 생일에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요? 왜요? 남편은 설명하려다 말았다. 설명해봤자 금방 잊을 것이다. 오후에 아이들이 찾아왔다.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들. 모두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왔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딸의 얼굴이 굳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매번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엄마, 저예요. 네, 민지요. 엄마, 딸. 아, 딸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네요. 손주들이 다가와 인사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다. 고마워요. 얘들아, 이름이 뭐예요? 손주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했지만 그녀는 5분 뒤면 다 잊을 것이다.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고 촛불을 켰다. 소원 빌고 불어요. 엄마! 아들이 말했다.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용히 불었다. 촛불이 꺼졌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손주가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비밀이야. 가족들과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다. 가끔 웃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오후 4시쯤 아이들이 돌아갔다. 떠나면서 딸이 아빠에게 속삭였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아빠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힘들면 유양원도 생각해봐요. 아니야. 아빠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집에 있어야 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빠의 고집을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남편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렸다. 잡채, 불고기, 나물. 모두 손수 만든 것이었다. 많이 먹어요. 오늘 당신 생일이에요. 아, 네. 그녀는 순순히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작은 케이크를 다시 꺼냈다. 낮에 먹은 것과는 다른 둘만을 위한 작은 케이크. 한 번 더 불어요. 그가 말하며 촛불을 켰다. 그녀는 또 불었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사랑해, 영자야. 순간 그녀가 얼어붙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했어요? 남편도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아무것도. 영자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왜 그 이름을 알아요? 남편은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게 당신 이름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말해줬어요. 예전에 거짓말! 그녀는 일어섰다. 내가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정호뿐이에요. 정호. 또 그 이름이었다. 앉아요. 진정해요. 남편이 달래려 했다. 당신 누구예요? 정말로 누구예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남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영자, 그건 당신의 옛 이름이고 당신은 그 이름을 버리고 나와 결혼했다고. 그리고 당신의 옛 약혼자 정우는 내가 죽였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 남편이에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40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난 아직 젊어요. 정호와 결혼할 거예요. 정호는 남편은 말을 삼켰다. 정호는 더 이상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정호는 살아있어요. 어제 만났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40년 전과 지금이 뒤섞여 있었다. 정호가 죽은 것도, 자신과 결혼한 것도, 아이를 낳고 늙어간 것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거실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정호 어디 있어요? 정호야! 진정해요. 제발. 당신 때문이에요. 그녀가 남편을 가리켰다. 당신이 정호를 숨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왜 영자라는 이름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정호만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녀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밀쳤다. 손대지 마세요.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남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우리 집, 40년 동안 함께 산 집인데 그녀에게 이제 이곳은 낯선 곳이었다. 나가요! 나가! 그녀가 소리쳤다. 남편은 뒤로 물러났다. 손을 들어 항복하는 자세를 취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진정해요. 그는 천천히 뒤로 걸어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안에서 기대섰다. 온몸이 떨렸다. 영자. 그 이름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이름이었다. 봉인해야 할 이름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깨뜨렸다. 거실에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야,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영자, 그건 그녀의 본명이었다. 결혼하면서 개명한 40년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그가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약혼자를 잃게 만든 여자, 바로 그녀의 옛 이름이었다. 그 사고 현장에서 정우는 죽었고 영자는 무너졌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고의 가해자였다.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묻어뒀던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남편은 밤새 침실에 있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결국 조용해졌다. 아마 잠든 것 같았다. 새벽 3시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남편은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앉아 속삭였다. 미안해요, 영자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무엇이 용서될 수 있을까? 그가 죽인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가 부서뜨린 삶은 복구되지 않는다. 그는 그저 그녀 옆에 앉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생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남편은 소파에서 잠든 그녀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 눈이 충혈되고 몸은 뻐근했지만 그녀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남편을 보더니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같은 질문. 하지만 어젯밤의 혼란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백지가 되어 있었다. 남편이에요.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여기서 자고 있었어요? 당신이 소파에서 자길래 옆에서 지켰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어젯밤의 공포와 분노는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잊는 것도 축복일 수 있구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니지 않아도 되니까. 아침 먹을까요? 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기억이 점점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다. 현재는 잊고 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정호가 살아있던 그 시절로. 식사 후 남편은 서재로 갔다. 책장 위 상자를 내렸다. 안에는 40년 전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신문 스크랩, 경찰 조서, 그리고 판결문. 피고인 이만호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 피해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됨. 무혐의. 법적으로는 죄가 없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한 사람이 죽었다. 한 여자의 인생이 무너졌다. 남편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1985년 3월 20일. 봄날 오후. 나는 회사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차를 몰고 한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문을 내리니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 나는 속도를 유지하며 교차로에 진입했다. 바로 그때였다. 왼쪽에서 두 사람이 뛰어들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늦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차에 부딪혔다. 여자는 남자가 밀어내서 간신히 피했다. 차가 멈췄다. 나는 얼어붙어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사람을 쳤다고? 나는 차에서 내렸다. 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정우야! 정우야! 여자가 남자를 흔들었다. 정우야! 일어나!
제발! 하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을 쉬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다. 경찰이 왔다. 신호 위반이에요. 목격자가 말했다. 저 남녀가 빨간불에 건넜어요. 차는 파란불이었고요. 경찰이 조사했다. CCTV를 확인했다. 목격자 진술을 받았다. 결론은 명확했다. 보행자의 신호 위반. 운전자는 무혐의.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병원에서 남자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정우, 25세. 광고회사 직원. 약혼자와 함께 산책하던 중이었다. 여자는 정신이 무너졌다.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빨리 건너자고 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의사들이 진정제를 놓았지만 그녀는 계속 울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그 남자가 쓰러지는 장면, 그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 한 달 후, 나는 그 여자를 찾아갔다. 꽃을 들고 사과하고 싶었다. 도와주고 싶었다. 처음엔 그녀가 나를 쫓아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찾아갔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차를 마셨다. 함께 공원을 걸었다. 나는 자신을 목격자라고 소개했다. 가해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만 말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봤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 아픔을 압니다. 그녀는 나를 믿었다. 나의 위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점점 나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6개월 후 나는 고백했다. 사랑합니다. 그녀는 울었다. 정우를 잊을 수 없어요. 잊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옆에 있어줘요. 그녀는 결국 나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혼자 살 수 없어서였다. 그리고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했다. 그녀는 이름을 바꿨다. 영자에서 다른 이름으로.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서랍 속 사진, 일기장 속 이름,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 그리움. 정우는 언제나 거기 있었다. 남편은 자료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40년 전 일. 하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왜 그녀와 결혼했을까? 정말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답은 명확했다. 죄책감이었다. 속죄하고 싶었다. 그녀를 돌보면서 용서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몰랐다. 자신이 목격자인 줄 알았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 구원자인 줄 알았다. 만약 그녀가 알았다면, 자신이 정우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남편은 상상할 수 없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을 증오했을 것이다.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원수로 여겼을 것이다. 그는 40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켰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것은 그와 그 사고 사이의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뭔가 깨닫고 있는 것 같았다.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남편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뭐 보고 있어요? 그가 물었다. 저 나무요. 그녀가 가리켰다. 예쁘네요. 은행나무였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40년 전에도 저 나무가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다. 우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40년 전이요. 그녀가 그를 보았다. 그때 우리 알았어요. 아, 네. 남편이 대답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또 거짓말을 해야 할까? 공원에서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괜찮냐고. 그랬구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울고 있었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요. 누구요? 약혼자요. 이름은 정호.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호요? 내가 정호를 알아요? 아, 네.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한참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남편이 말했다. 잊어도 돼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잊지 않을 것이다. 기억 속 어딘가에, 뇌의 깊은 곳에 정우는 살아있을 것이다. 치매가 모든 걸 지워도 그 이름만큼은 끝까지 남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무엇일까? 남편, 동반자, 아니면 그냥 낯선 사람. 남편은 그녀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 남편도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는 40년을 그녀와 함께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그녀의 것이 된 적이 없었다.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기억마저 사라져가는데 자신은 먼저 지워지고 있었다. 반면 정우는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벌인가?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것. 평생을 함께하지만 기억되지 못하는 것.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행나무 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처럼, 그의 존재처럼. 언젠가 모든 잎이 떨어지면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앙상한 가지, 아니면 완전한 공허? 남편은 알 수 없었다. 단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한 달이 지났다. 그녀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다. 옷 입는 법도 잊었다. 남편이 모든 걸 도와야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가끔 그녀가 아주 또렷한 순간을 보였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잠깐 동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그녀에게 약을 먹이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만호 씨, 남편은 깜짝 놀랐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네, 저예요. 앉아요. 이야기해야 해요. 목소리가 달랐다. 떨리지만 단호했다. 남편은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이야기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래전 일이에요. 40년 전. 남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40년 전이요? 네, 정호가 죽던 날. 정호, 그 이름. 남편은 숨을 삼켰다. 그날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날씨가 좋았죠. 정호가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 평생 함께 있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평생.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어요. 나는 빨리 건너고 싶었어요. 정호가 말했어요. 천천히 가. 하지만 나는 뛰었어요.
정호도 따라왔어요. 남편은 듣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그때 차가 왔어요. 빠르게, 너무 빠르게. 정호가 나를 밀었어요. 나는 넘어졌고 정호는 목소리가 끊겼다. 한참 후에 그녀가 다시 말했다. 정호는 차에 부딪혔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나는 소리쳤어요. 정호야!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즉사했다고. 나는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내 잘못이라고. 내가 죽어야 했다고 계속 소리쳤어요. 그녀는 남편을 보았다. 또렷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어요. 남편은 얼어붙었다. 처음엔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위로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녀가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하지만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뭐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그 차를 운전했다는 거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은 말을 잃었다. 어떻게? 꿈에서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사고 나고 몇 달 후 꿈에서 그날이 다시 보였어요. 차가 오는 장면,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 당신이었어요.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남편이 물었다. 말해서 뭐 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정호는 이미 죽었는데 당신을 원망하며 정호가 돌아오나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로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당신은 정말 나를 아껴줬어요. 하지만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았죠. 남편이 말했다. 사랑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우를 사랑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당신도 사랑했어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남편은 그녀를 보았다. 진짜예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정호와의 행복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럼 왜 그 사진을 간직했어요? 왜 일기장에 정우 이름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잊을 수 없어서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첫사랑은 잊을 수 없잖아요. 특히 그렇게 떠난 사람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도 내 사랑이었어요.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4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준 사람, 내가 울 때 닦아준 사람,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준 사람. 고마워요. 남편이 속삭였다. 내가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계속 살아갈 이유를 줘서. 새벽녘이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정호 씨, 남편은 멈칫했다. 그녀가 자신을 정우라고 불렀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남편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정우로 착각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정우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용서한다는 것을.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울먹였다. 당신도 나를 용서해줘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걸. 항상 정호를 그리워한 걸. 용서할 게 없어요. 남편이 말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눈빛엔 공포가 아닌 평온이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아니에요. 남편이 말했다. 아직 당신이 필요해요. 필요한 건 당신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어요. 정호와 함께.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냥 빈 껍데기예요.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내 옆에.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남편은 그녀 옆에 앉아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사고의 진실,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용서했다는 것. 치매로 모든 걸 잊어도 이 기억만큼은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녀의 가장 강렬한 감정이었으니까. 사랑, 슬픔, 죄책감, 그리고 용서. 사랑해요. 남편이 속삭였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나도요. 그것이 그녀가 한 마지막 명료한 대화였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름을 잊고, 날짜를 잊고, 모든 것을 잊었다.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용서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말도 하지 않았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다. 의사가 왕진을 왔다. 진찰 후 남편을 복도로 불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안에 아마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통증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실 겁니다. 의사가 떠나고 남편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 한때 자신의 손을 꼭 잡았던 그 손. 여보, 그가 속삭였다. 들려요?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 나예요. 당신 남편.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남편은 그냥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 자정쯤 그녀가 갑자기 눈을 떴다. 남편을 보았다. 정호. 그녀가 속삭였다. 남편의 가슴이 철렁했다. 또 그 이름이었다. 나예요. 남편이 말했다. 만호예요.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남편을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정호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왔구나. 기다렸어. 남편은 말하려다 멈췄다. 그리고 그냥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기 있어요. 그가 말했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늦어서. 하지만 이제 갈게. 어디로요? 당신한테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함께 있자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남편은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정호를 보고 있었다. 4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을. 알아요. 남편이 그녀의 역할을 해주며 말했다. 기다릴게요. 고마워. 그녀가 웃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멈췄다. 남편은 한참 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점점 차가워지는 손.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안녕. 그가 속삭였다. 편히 가요. 장례식은 조용했다. 가족들, 몇몇 친구들, 꽃과 향, 그리고 영정 속 그녀의 미소. 남편은 영정 앞에 앉아 문상객을 맞았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밤이 되어 모두 떠나고 남편은 혼자 남았다. 빈 장례식장에서 그는 그녀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옷가지, 액세서리, 그리고 일기장. 남편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40년 동안 그녀의 비밀을 담고 있던 책.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쓴 한 줄이 있었다. 내 마지막 기억 속의 사람, 정우. 남편은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일기장을 닫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 작은 화로에 불을 피웠다. 일기장을 펼쳐 한 장씩 불 속에 던졌다. 페이지가 타들어갔다.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정우라는 이름, 영자라는 이름,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마지막 페이지. 내 마지막 기억 속의 사람, 정우. 그 문장도 불길에 휩싸였다. 글자가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남편은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기억한 사람은 나였어요. 아니,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기억한 사람은 정우였다.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남편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기억을 가질 자격이 없었네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주름진 얼굴, 백발, 그리고 눈가의 눈물. 아니,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40년 동안 지고 살았던 무게. 한 사람을 죽인 죄, 그 사람의 여자를 취한 죄, 거짓말로 사랑을 얻은 죄. 미안해요. 그가 불길을 향해 말했다. 정호 씨, 영자 씨, 진심으로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다. 재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처럼. 남편은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화로의 재를 모았다. 손에 묻은 재를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전부다.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기억, 한 사람의 사랑. 모두 이 재 속에 있다. 그는 재를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내일 아침 그 공원에 갈 것이다. 40년 전 사고가 일어났던 그곳. 정호와 영자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곳. 그리고 그곳에 재를 뿌릴 것이다. 그녀를 보낼 것이다. 정호에게로.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중앙공원에 있었다. 한강변 산책로. 은행나무가 늘어선 길. 사람들이 조깅하고 산책하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 풍경. 남편은 한 벤치 앞에 멈춰 섰다. 40년 전 그녀가 홀로 앉아 울던 벤치. 자신이 처음 그녀에게 다가갔던 곳. 그는 주머니에서 재를 꺼냈다. 손에 쥐고 서 있었다. 여보, 그가 속삭였다. 데려다 줄게요. 정호 씨한테. 바람이 불었다. 그는 손을 펼쳤다. 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강물 위로, 나무 사이로, 하늘 높이. 남편은 재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행복하세요. 이번엔 평생 함께 계세요. 그는 벤치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바람 소리를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그의 옆에 앉았다. 젊은 여자였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여자가 물었다. 울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뺨이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그냥 누군가를 떠나보내서요. 죄송해요. 여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편이 미소 지었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하던 곳으로 갔으니까. 여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잠시 함께 앉아 있다가 조용히 떠났다. 남편은 혼자 남았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40년이었어요. 그가 하늘을 향해 말했다. 길었지만 짧았어요. 행복했지만 슬펐어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비록 당신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어도,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 당신을 돌볼 수 있었으니까. 한참 후 그는 일어섰다. 벤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걸어갔다. 천천히 혼자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워졌다. 40년 동안의 의무에서, 상실의 고통에서, 치매의 안개에서,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여기 있다. 죄책감과 함께, 사랑과 함께, 기억과 함께. 남편은 공원을 빠져나와 거리로 걸어갔다. 사람들 사이로, 차들 사이로, 삶이 계속되는 세상 속으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햇빛이 등 뒤에서 비추고 있었다. 그림자를 보며 남편은 생각했다. 자신은 평생 그림자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그녀의 기억에서, 그녀의 사랑에서 정오라는 햇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 하지만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록 빛나지 않아도, 비록 기억되지 않아도 그림자는 묵묵히 따라간다. 끝까지. 남편은 계속 걸었다. 집으로. 이제는 텅 빈 집으로. 그곳에서 그는 혼자 살 것이다. 그녀의 옷이 걸린 옷장, 그녀의 컵이 놓인 찬장, 그녀의 향기가 남은 침대 옆에서. 그리고 매일 밤 그는 속삭일 것이다. 사랑했어요. 대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사랑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었다. 은행잎이 하나 떨어져 그의 발 앞에 내려앉았다. 남편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노랗고 마른 잎. 생명이 다한 잎. 하지만 아름다웠다. 죽어가는 것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는 잎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끝났다. 한 편의 사랑도 끝났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잊혀진 이름도, 지워진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사랑이니까. 남편은 홀로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적막함이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발소리도 없는 집. 그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행나무가 보였다. 40년을 함께 지켜본 나무. 책장으로 가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제 신문 스크랩만 남아 있었다. 일기장은 태워버렸으니까. 그는 그 스크랩도 꺼내 들었다. 40년 전 교통사고, 운전자 무혐의.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것도 불에 던졌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종이를 넣었다. 타들어가는 글자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증거는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죄는 남는다. 마음속에 영원히. 불이 꺼졌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의 얼굴. 웃을 때의 얼굴. 자신을 처음 알아봤을 때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우라고 불렀을 때의 얼굴. 잘 자요. 그가 속삭였다. 영자 씨. 그리고 그도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날로 돌아갔다. 40년 전 봄날.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았다. 이번엔 차를 세웠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두 사람은 무사히 길을 건넜다. 남자가 여자를 안았다. 다행이야. 영자야. 응, 정우야. 조심하자. 그들은 웃으며 걸어갔다. 햇빛 아래로, 미래로. 꿈속의 남편은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것이 있어야 할 세상이다. 자신이 만들지 못한 세상. 하지만 적어도 꿈에서는 가능했다. 아침이 밝았다. 남편은 눈을 떴다. 새로운 날이었다. 그녀 없는 첫 번째 날. 그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빈집에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는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였다. 하나가 아닌 둘. 습관이었다. 테이블에 2개의 컵을 놓고 앉았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그녀의 것.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가 빈 의자에 말했다. 산책 갈까요? 침묵. 그래요. 좀 쉬고 싶겠죠? 그는 커피를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하지만 익숙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남편은 혼자 살았다. 밥을 해먹고 TV를 보고 책을 읽었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왔다. 손주들도. 아빠, 혼자 괜찮아요? 딸이 물었다. 괜찮아. 아빠가 대답했다. 엄마가 옆에 있어. 아빠, 딸은 안쓰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농담이야. 아빠가 웃었다. 괜찮아.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옆에 있었다. 침실에, 거실에, 부엌에. 어디에나. 밤이 되면 남편은 침대에 누워 옆자리를 보았다. 빈자리. 잘 자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잠들었다. 1년이 지났다. 남편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조금 더 늙었고 조금 더 외로웠지만 살아 있었다. 어느 가을날 그는 다시 그 공원을 찾았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1년이 지났어요. 그가 하늘을 향해 말했다.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다. 은행잎이 떨어졌다. 정우 씨를 만났어요. 함께 있어요. 바람만 대답했다. 행복하길 바래요. 이번엔 영원히.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사진. 40년 전 그녀의 사진. 웃고 있는 모습. 이쁘죠? 그가 사진을 보며 웃었다. 내가 찍은 거예요.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사진 속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슬펐다. 알아요.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정호만 생각했다는 거.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햇살이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웃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남편이 중얼거렸다. 사랑하고 잃고 그리워하고 계속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었다. 남편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자신은 용서받았을까? 정우에게서, 그녀에게서,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버리자 구원이니까.
석양이 지고 있었다. 남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를 따라 걸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끝까지. 그리고 그는 사라져갔다. 사람들 속으로, 거리 속으로, 삶 속으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끝났다. 잊혀진 이름을 사랑한 남자. 지워진 사람이 된 남자. 하지만 끝까지 사랑한 남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